안녕하세요. 백인대장학원 최형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6월 모의고사 문제 나오자마자 선생님도 같이 좀 풀어봤는데 작년 6월 모의고사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변별력 문제는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 그런데 준 변별력 문제, 그러니까 21, 29,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4점짜리 문제는 그래도 좀 평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좀 하는데요. 근데 다만 풀이 방법에 따라서 훨씬 더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냐면, 내가 비록 답은 맞췄지만 이런 식으로 푸니까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하구나, 이런 사고를 내가 하면은 좀 더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정리를 하는데 영상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확률 문제인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그러니까 A가 제일 클 확률,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뭐죠? 6의 3승에서 216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쓰면 되냐면 A, B, C를 쓰긴 쓸 건데, 누가 제일 큰 경우? A가 BC보다 더 큰 경우, 이걸 한번 써보자. 자, 그래서 간략하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거 다 계산하면 해보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A가 2일 때는 BC가 될 수 있는 수는 무조건 뭐죠?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A가 제일 큰 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순서 쌓인 개수는 한 가지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3일 때는 어때요? BC가 될 수 있는 수가 다 어디에서만 골라줘야 돼? 3보다 작은 1 또는 2에서만 골라줘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BC에 대한 경우의 수는 2의 2승에서 바로 네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도 역시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1의 제곱해서 한 가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A가 4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BC가 될 수 있는 수가 1, 2, 3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2개만 고르면 되기 때문에 3의 제곱해서 9가지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A가 5일 때는 4의 제곱해서 16가지, 그 다음에 A가 6일 때는 5의 제곱해서 25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4번 간단하죠. 216분의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더하기 25,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16분의 55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평면 운동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해서 답을 내도록 합시다.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속도 벡터의 크기고요. 속력은 d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dy의 제곱 계산해서 루트만 씌워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천천히 풀어볼까요? 자, dx는 어떻게 되죠?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바로 루트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dy는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식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어떻게 되죠? t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분의 2에서 다시 t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t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것이 바로 속력입니다. t일 때. 그래서 t가 양수일 때 이거의 지금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1을 한 문자로 봤을 때 이 문자에 관한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차 함계수가 1이고 1차 함계수가 1이니까 바로 t 플러스 1분의 1이 뭐일 때?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때 t 값이 뭐가 되죠? t는 1이고요. 자, t는 양수에서만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2분의 1 될 수 있는 거 맞죠? 꼼꼼하게 챙기면서 갑시다. 그래서 이 t 플러스 1분의 1에 2분의 1을 그냥 바로 대입해주면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2분의 3, 4분의 3의 루트 값이니까 2분의 루트 3이 최소값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금 fx하고 gx 사이의 관계식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파이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f 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런 거 보면 풀이식 대충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그치?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해서 대충 g 파이하고 f 파이 사이의 관계식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해가지고 또 g 프라임 파이와 f 프라임 파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만 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식을 천천히 한번 써볼까요? 양변에다가 파이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g 파이는 일단 어떤 식이냐면 2의 파이 승분에 그 다음에 f 파이에 그 다음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f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양변 미분해서 그 다음 파이를 대입하면 되는데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양변을 미분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식을 살짝 변형한 다음에 미분하는 것도 계산이 좀 더 쉬워집니다. 양변에 2의 x승을 곱해주면 2의 x승 곱하기 gx 이 값이 뭐랑 같아? fx 곱하기 코사인 x 이거와 같잖아요.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해보면요. 어떻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의 x승 곱하기 gx 플러스 g'x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 우변 생각해보면은 f'x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사인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 상황에서 x에다가 파이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다 파이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파이승 곱하기 그 다음에 g 파이 플러스 g 프라임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우변 생각해 볼까요? 파이 대입하면 어차피 얘는 0돼서 사라지니까 남는 건 뭐밖에 안 남는다?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 이것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g 프라임 파이는 어떻게 된다? 2의 파이승 곱하기 g 파이와 같다. 그러니까 g 프라임 파이 대신에 2의 파이승 곱하기 g 파이를 대입을 해줍시다. 자, 이 식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2의 파이승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g 파이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죠? 2의 파이승 플러스 1의 g 파이 이렇게 지금 되고요.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 프라임 파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주어진 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도 그냥 양변에 2의 파이승을 곱해보세요. 그럼 2의 파이승 곱하기 g 파이가 뭐랑 같죠? 마이너스 f 파이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의 비율만 따지면 되겠죠. 변변 나눠주면 우변 자체가 딱 뭐가 되죠? f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를 바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답만 꼼꼼히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f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는 바로 뭐다? 이 분모에 얘가 들어가고요. 분자가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식을 써보면은 2의 파이승 곱하기 g파이 이거 분해 2의 파이승 곱하기 g파이에 그 다음에 다시 2의 파이승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됩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은 지금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이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 7, 8 8장의 카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된다? 자연수 K에 대해서 K번째 자리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K 이하인 사건을 AK라고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다음은 두 자연수 M이 M보다 더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AM과 AN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M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지금 AM과 AN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뭘 활용해 주면 되겠어요? 바로 이걸 활용해 주면 되겠죠. 그치? 이 AM과 AN의 곱사건에 대한 확률은 실제 각각의 확률에 곱하고 동일하다.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첫 줄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AK는 K번째 자리에 K 이하의 자연수 중 하나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고 K번째 자리를 제외한 7개의 자리에 나머지 7장의 카드가 마음대로 놓여 있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AK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K번째 자리에만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1부터 K까지 숫자 중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요? 다른 자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PAK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바로 일단 전체 경우수를 뭘로 보는 거야? 8로 보는 겁니다. K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전체 8장인데 그 중에서 어떤 카드가 들어갈 확률? K 이하인 카드가 들어갈 확률. 이걸 구하는 거야. 그럼 전체 경우수 8가지 중에서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수는 바로 몇 가지가 되겠어요? 그렇지, K개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식은 8분의 K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과정을 구하고 싶냐면 바로 이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야. 지금 AM 그 다음에 AN의 교집합, 즉 N번째 자리에는 M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 N번째 자리에는 N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갈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 MN이 몇 번째 자리인지 모르겠으나 중간에 어쨌든 N번째 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중간에 N번째 자리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 8번째 자리까지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M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가고 동시에 여기에는 N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갈 확률 그걸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나머지 자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생각하냐면 얘부터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n번째 자리에 m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갈 확률은 몇 분의 몇이죠? 그렇지. n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전체 경우수가 8가지고 실제로 여기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1부터 m 사이 숫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경우수는 몇 가지? m가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이미 썼다고 합시다. 여기에 1하고 m 사이 숫자 하나를 이미 썼어. 이를테면 1을 한번 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 n번째 자리에 다시 숫자를 하나 채워 넣을 건데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숫자를 하나 썼으니까 남아있는 숫자가 몇 가지야? 7가지야. 그쵸? 7개 중 하나가 들어갈 건데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돼? n 이하의 자연수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n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는 몇 가지죠? 원래 n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하나 썼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n 이하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수는 바로 몇 가지다? n-1가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8분의 m 곱하기 7분의 자 7하고 n이 좀 헷갈리니 얘들아? 7분의 n-1 이게 바로 어떤 식이 됩니까? 나에 들어갈 식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 am과 an이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즉 무슨 얘기야? am, an의 교집합에 대한 확률 이미 구했어요. 자, 그걸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8분의 m 곱하기 그 다음 7분의 n-1 이 값이 뭐와 같다? PAM 곱하기 PAN하고 똑같다 이거야. PAM은 아까 다 구했죠? PAK가 8분의 K였으니까요. 얘는 바로 8분의 M이 되는 거고 곱하기 PAN은 바로 8분의 N이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N의 어떤 조건을 구해보니까 어때요? 8분의 N이 통째로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 이 방정식 풀어보면 어떻게 되지? 8M-8이 바로 7N하고 똑같으니까 N 값이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M,N의 개수는 다른 거 없습니다. N이 그냥 8이기만 하면 무조건 독립이야. 됐나요? 그러니까 이 순서 쌓인 개수는 뭐야? N은 8로 고정시키시고요. 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하고 7 사이 수 아무 숫자나 다 될 수 있으니까 이 순서 쌓인 개수는 바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P 곱하기 Q 곱하기 R인데요. P는 첫 번째 식에다 K에다 4를 대입하라고 쓰니까 8분의 4, 이게 바로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는 두 번째 식 8분의 N 곱하기 7분의 N-1에다가 각각 3하고 5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8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5를 대입하면 7분의 4 이걸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에 들어갈 숫자를 R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7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 계산만 좀 잘 해봅시다. 이거 약분되고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바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A가 지금 3,0이고요. B가 0,3. 그 다음 X는 1 라인 위에 점P가 지금 정해져 있어. 점P를 1,A라고 잡은 거죠. 그래서 Q가 이 후 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뭘 알고 싶은 거야? OP 벡터랑 OQ 벡터의 합의 크기에 최대값을 FA라고 하면 그 최대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한번 잡아봐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나온 것처럼 Q하고 P의 위치를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OP 벡터와 OQ 벡터의 합의 크기는 어차피 각각의 OP 벡터와 각각의 OQ 벡터는 크기가 일정하죠. OQ 벡터는 크기가 항상 뭐를 일정하냐면 3으로 일정합니다. 그치? 그 다음에 OP 벡터도 P 좌표가 만약에 1,A라고 정해져 있다면은 크기 자체가 일정하죠. 그치? 따라서 두 벡터의 합의 크기가 최대가 되려면 뭐만 신경 쓰면 되겠어요? 바로 두 벡터 사이각만 신경 쓰면 되겠죠. 이 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두 벡터 합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좌표를 한번 찝어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만약에 P를 고정시켜 버리면은 OP 벡터가 이렇게 크기가 일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으면 Q가 어떻게 된다? 이 호 위를 따라서 쭉 움직일 때 이 세타각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세타각이 가장 작을 때 양상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이 그림처럼 만약에 A가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점 P가 지금 4, 4분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점 Q는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0,3부터 시작해서 3,0까지밖에 못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세타가 가장 작게 되려면 Q가 최대한 어디까지? 3,0까지만 내려오면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때 세타각이 가장 작은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따라서 A가 0보다 작을 때는 Q가 뭐일 때? 3,0일 때. 그럴 때 두 벡터 합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두 벡터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OP 플러스 OQ는 성분으로 표시할까요? 3,0이고요. 1,a니까요. 바로 얘가 4,a가 되고 이 벡터의 크기는 말이죠. 바로 루트 16 플러스 a 제곱이 되고 이 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a 제곱이 9가 돼서 a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뭘 가정했어요? a가 0보다 작다 이걸 가정했으니까 a는 무엇?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최대값이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바로 요건데요. A가 0 이상일 때를 한번 볼게요. A가 0 이상이면 1,a가 어느 쪽으로? 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P가 이런 식으로 있고 여전히 조건은 동일해요. 만약에 OP 벡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OP 벡터 크기하고 방향 일정합니다. 그런데 OQ 벡터가 어때?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요 4분면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 4분원을. 그쵸? 그러면서 이 사이각을 가장 작게 만들고 싶은데 만약에 A가 양수여서 전피가 이렇게 1/4분면 쪽 위에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사이각 세타를 뭐로 만들 수가 있어요?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과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이거야. OP를 이어주세요. 이 직선 OP를 그어서 원과의 교점이 Q가 되면 어떻게 돼? 아예 OP 벡터하고 OQ 벡터 사이각이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언제 최대가 되냐면요. 바로 이럴 때가 최대가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된다? OQ 벡터하고 그 다음에 OP 벡터가 평행할 때, 자, 같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아닙니다. 이럴 때 최대가 되고, 이럴 때는 그냥 굉장히 쉽죠. 두 벡터의 합의 크기의 최대는 결국에 뭐랑 똑같아요? 그냥 각 벡터의 크기의 합하고 동일하죠. 왜냐하면 같은 방향으로 지금 평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각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1 플러스 a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OQ 벡터는 바로 이 값은 그냥 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5가 되도록 a 값을 잡아주면 지금 a 제곱이 3이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뭐일 때? 0 이상일 때만 따지기로 했으니까 이때 가능한 a 값은 루트 3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따라서 a 값들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를 조금 더 다른 풀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P 벡터 플러스 OQ 벡터를 우리가 뭐로 볼 거냐면 OR 벡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29번 문제하고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좀 살펴보는 거야. 얘를 OR 벡터라고 하면 아래 자취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래 자취는 뭐냐면요. OP를 그냥 고정시켜 보세요. OP를 고정시켜버리면 Q가 이 4분원 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일괄적으로 OP 벡터를 더한다는 거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 원 자체가 어떻게 된다? 이 OP 벡터만큼 고스란히 평행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OP 벡터 플러스 OQ 벡터를 OR 벡터라고 하면은 아래 자취는 어떻게 되냐면요. 말로 정의하면 상당히 쉬워요. P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P가 원의 중심이 돼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이쪽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 그 다음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딱 4분원만 그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 4분원 원의 이 호, 그쵸? 이 호를 누가 움직이고 있다? R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OQ 벡터에다가 일괄적으로 OP 벡터를 더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최대값 알고 싶은 게 결국에 뭘 알고 싶냐면 OR 벡터의 크기의 최대를 알고 싶어. OR 벡터 크기의 최대는 바로 어떤 거죠? 이 호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R에 대해서 누가 과연 O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치? 자, 그림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점에서 가장 멀리 O에서 떨어져 있게 되겠어요? 바로 이 점이 되겠죠.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잘 봐봐. 이 원의 중심이 지금 1,a가 원의 중심인데 이렇게 아래로 처지면은 어떻다? 오른쪽 아래 끝점.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OR 길이의 최대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1,a에서 이 원이 위로 간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위로 가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점P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P를 중심으로 해서 4분원을 이런 식으로 그어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호 위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R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때는 OR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다가 반지름 3만큼 더해주면 이때는 OR 길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R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의 위치가
양상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 기준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이때 A가 0보다 크면은 원의 중심이 어떻다? X축 위로 올라가 버리면 OR길의 최대는 뭐다?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에다가 반지름 3 더한 거.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아. 이 원이 아래로 낮아져 버리면 차라리 어느 점을, 이게 온전한 원이 아니라 4분원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OR길의 최대는 바로 어디? 바로 이 끝점까지 떨어진 거리. 이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로 나눠서 문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A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 길이가 5가 되는데 반지름 길이가 3이니까 이 OP 길이가 얼마이기만 하면 되겠어요? 2이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 좌표가 1,A니까 이 길이가 2가 되려면 A 값은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A가 양수니까요. 루트 3만 써주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 4분원이 아래로 낮춰지고요. 이 호 위를 따라서 움직이는 아래에서 OR길의 최대는 바로 어느 점? 2점이라고 했죠. 이 점 좌표는 어떻게 되죠? 1,A로부터 3만큼 우측으로 가니까 4,A일 때 그때 OR 길이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길이가 5가 되도록 하는 음수 A 값을 0 이하의 수 A 값을 잡아보면 그 A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평면 벡터 이런 1차 결합 문제가 요즘 부쩍 자주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다른 풀이로 풀어봤어요. 연습 많이 하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보겠어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x1부터 x4까지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다? 요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감이 안 오면 일일이 대입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은 x2하고 x1이 2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큰데 인접한 정수는 아니란 얘기야. 그죠? 같은 방법으로 x3-x2 역시 2 이상이고요. 그 다음 x4-x3 역시 차가 2 이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의미 아닌 정수고 제일 큰 정수가 11을 넘을 수 없으니까 지금 x1, x2, x3, x4 얘네들 대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그치?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수고 얘가 제일 작은 수인데 이 숫자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 0보다는 같거나 크고 그 다음에 12보다는 같거나 작은 거야. 됐나요? 그런데 어떤 조건? 인접한 두 정수가 아니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0하고 x1 사이의 이 차이를 y1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x1하고 x2 차이를 y2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두 수의 차를 y3, 두 수의 차를 y4, 그 다음에 두 수의 차를 y5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각각의 수는 어떻게 되죠? 각각의 수는 0 이상인 거 보이죠? 그치? 왜냐면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니까 이 수의 차가 어떻게 된다? 어쨌든 음수가 될 수는 없다. 그걸 일단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뭘 할 수 있냐면 이 차들의 전체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y4, y5 다 더하면 이게 바로 12가 되는 거죠. 그치? 얘네들의 전체 합은 12다. 그런데 어떤 조건? 이 x2하고 x1, x3, x2, x4, x3은 인접한 정수가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y2, y3, y4만 좀 특별해요. 요게 뭐 이상이 되는 거야? 2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값들만 2 이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나머지 y2하고 y1하고 y5는 어떤 수가 되겠어요? 바로 0 이상 되는 거 보이죠? 이게 0이어도 괜찮습니다. 얘가 0이면 뭐야? x4가 그냥 12가 되는 거야. 얘가 0이면 뭐가 되는 거야? x1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어때요? 상당히 쉽죠? 5개의 0 이상 정수합이 10인데 특히 뭐다? 가운데 3개 y2, y3, y4는 각각 뭐다? 2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미리 2씩 주고 시작했잖아요. 미리 2씩 주고 시작하면 뭐만 남죠? 6만 남죠. 그치? 결국에 어떤 경우의 수다? 5개의 0 이상 정수합이 6인 경우의 수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얼마가 되겠어요? OH6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OH6 계산만 좀 해볼까요? OH6은 10 컨비네이션 6이고요. 조금 더 간단히 계산을 하면 10 컨비네이션 4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4, 3, 2, 1분의 그 다음에 10, 9, 8, 7의 곱이니까 자, 마지막 계산 똑바로 할게요. 210까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자, 함수값이 무조건 0보다 크고요. ln fx 더하기 2, 0부터 x까지. 근데 적분, 피적분 함수 안에 x하고 t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ln fx.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f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피적분 함수 따로따로 써주시면 더하기
2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적분,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다시 2 곱하기 0부터 x까지 tft 적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값 자체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죠. 자, 이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게 문제가 나왔는데, 자,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 fx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어진 함수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자, 이거 양변 미분해 보면 좌변은요 fx분의 f'x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 얘 미분하면 어떻게 나오죠? 자, 2x 곱하기 x만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요거 적분, 그 다음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2fx 0으로 사라지니까 이 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0이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거를 f'x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양변에 fx 곱해서 우변으로 넘겨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fx 곱하기 그 다음에 2를 앞으로 빼볼까요? 마이너스 2f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의 적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죠. 자, 됐나요? 자, 그런데 x가 0보다 클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가 0보다 크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값은 양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값 역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족권 보시면은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적분 함수가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x축에 떠 있는데 y는 fx, ft. 그런데 이 값을 어떻게? 0부터 x까지 적분하는데 x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0 우측에 x가 있어가지고 바로 뭐야? 이 적분값은 이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x는 뭐다? 양수인데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어떻게 된다? 음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기억은 참입니다. 그 다음 니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f'x 값을 지금 구해놨어요. f'x 값을 구해놨는데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 값을 지금 살펴보면은 언제 0 됨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얘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fx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정적분 값 자체가 0이 되려면 언제가 유일하다? x가 0일 때 f'x가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지금 ft가 지금 어떻게 된다?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면 0부터 x까지 적분값 항상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 0부터 x까지 x가 만약에 0 왼쪽에 있으면 0부터 x값 이 적분값이 항상 음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f' 값이 0이 될 때 이때 x가 0이 되고, 간단한 증감을 좀 생각해 보자면은 x가 0을 기준으로 f'x가 바로 0이 되는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0보다 살짝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고 요게 음수니까 f' 값은 음수가 되고, 반대로 x가 0보다 작으면은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다시 음수가 곱해지니까 f'x가 양수인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x가 0일 때 어떻게 된다? 유일한 극대이자 최대를 갖는다, 이 얘기야. 유일한 극대이자 최대. 따라서 니은을 계산할 때는 뭐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최대값 f0만 계산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f0을 계산할 건데 이 나조건에다가 자, x에다가 0을 대입해 봅시다. 나조건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해 주면 좌변 한번 살펴볼게요. 좌변 지금 보면 ln f0 이런 식으로 되고요. 우변 자체가 어떻게 되죠? 0부터 0까지 적으니까 0으로 사라지죠. 그래서 ln f0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따라서 f0은 1이다. 여기까지 쓸 수 있을 거야.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귿은 지금 함수 라지 fx를 지금 뭐다? 0부터 x까지 스몰 ft 적분이라고 할 때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라지 f0은 0이고 라지 f를 미분하면 사실 어떤 함수다? 스몰 f 함수다. 일단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f1 플러스 라지 f1의 제곱 합을 한번 구해봐라.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조건부터 문제를 시작할 거냐면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조건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디귿을 지금 살펴볼 건데 fx 그 다음에 이거분의 f'x 더하기 2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이 적분값이 지금 현재 0이 되는 상황이죠.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양변에 fx 곱하고 스몰 f'x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f'x는요 마이너스 2 곱하기 fx 곱하기 0부터 x까지 ft 적분. 자, 여기까지 쓸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이 함수가 뭐라고요? 이 함수가 large f 함수죠. 그치? 그리고 이 small f가 뭐라고요? large f 프라임 함수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양변 원시 함수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fx는 사실 뭐다?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large fx의 전체 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겉미분은 마이너스 2 곱하기 fx, 속미분하면 f 프라임 x 이렇게 곱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양변 원시 함수 생각해보면 좌변의 원시 함수는 이거, 우변의 원시 함수는 이거고 적분상수 플러스 c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c 값만 알면 되는데 c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됩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large f0이 0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지금 니은 조건에서 뭐다? f0은 1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변 보시면은 f0은 지금 어떤 상황이다? 마이너스 large f0의 전체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지금 쓸 수 있는데요. 이 값이 지금 1이고요. 이 값이 지금 0이니까 c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변은 c라고만 놓고 나머지 좌변으로 몰아봅시다. 그러면 small fx 더하기 large fx의 전체 제곱이 바로 뭐와 같다? 1과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디귿에서 지금 알고 싶은 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f1 플러스 large f1의 제곱은 바로 1이다. 디귿 역시 참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26번은 지금 좌표 평면에서 OP 벡터의 크기가 10을 만족한다. 이 얘기니까 전피의 자취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전피의 자취는 0,0이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인데요. 다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일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원 위에 한 점 A, B를 잡아주는데 A, B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요. 여기서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팁은 뭐냐면은 A, B의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요. 자, 그래서 저기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이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A, B가 다 양수인데 어때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니까 A, B는 요거 Y는 X 기준으로 이 위쪽에 그려지겠어요? 아래쪽에 그려지겠어요? 아래쪽에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B가 A보다 작으니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A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오, 접선 맞습니다. 접선 맞습니다. 요게 지금 L1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1인 직선. 그게 바로 이거죠. Y는 X 직선이죠. 이 직선이 바로 M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2라고 했는데 이걸 이 그림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의 접선이 L1이기 때문에 O하고 A를 이으면 여기가 바로 직각이 되죠. 그치? 그럴 때 세타는 뭐야? 두 직선 사이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 하나가 지금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길이가 지금 10을 만족하는 거죠. 자, 이럴 때 두수 A, B의 곱, 그치? A, B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점 A 좌표 구하는 겁니다. 점 A 좌표는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쉽냐면은 바로 요 각만 알면 되겠어요.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점 A 좌표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10 코사인 알파, 10 사인 알파. 이걸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알파를 세타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이쪽이 지금 세타니까요. 이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알파는 뭐다?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만 빼주면 되니까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코사인 어떻다? 알파인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 값들만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코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루트 2 더하기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계산만 꼼꼼히 합시다. 문제에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루트 2라고 나왔기 때문에 10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어차피 세타가 지금 예각이니까 우리 중3 때 기억을 떠올려서 직각삼각형 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길이가 10, 이 길이가 루트 2라고 하면 바로 이 길이가 100하고 2니까 98, 7루트 2가 되는구나. 오, 그래. 일정한 비교가 성립하네. 그래서 사인 세타가 10분의 7루트 2 곱하기 다시 2분의 루트 2 요걸 계산하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죠.
자, 계산 꼼꼼히 합시다.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사라지고요. 이거 약분하면 사라지니까 10분의 8,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도 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요거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고 알파가 예각입니다. 그쵸? 그래서 사인 알파 계산하면 사인 알파는 그냥 5분의 3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알파에다가 5분의 4를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알파에다가 5분의 3을 대입해 주면 바로 뭐다? 8,6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답은 48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1, 2, 3, 2, 0이 각각 2개씩 있는데요. 자, 하나씩 꺼내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6개의 공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래서 K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K라고 할 때 두 자연수 M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M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꺼낸 숫자가 100이자리, 두 번째 꺼낸 숫자가 12자리, 세 번째 꺼낸 숫자가 1이자리가 돼서 바로 그냥 A1, A2, A3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고, 그 다음 N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 꺼낸 수, 다섯 번째 꺼낸 수, 마지막에 꺼낸 수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확률 구하고 싶냐면 M이 N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대칭성 이용하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게요. 바로 뭐냐면은 전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사건은 그냥 이거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M이 N보다 크던가, 아예 M이 N보다 작던가, 아니면 M하고 N이 똑같던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M이 N보다 클 때랑 M이 N보다 작을 때 확률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 뭐냐면은 차라리 전체 확률 1에서 어떤 확률을 빼줘라? M하고 N이 같을 확률을 빼줘. 그렇게 되면 남는 확률이 뭐야? 이 확률 또는 이 확률만 남게 되는데 어차피 두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된다? 나누기 2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산만 해보고요. 아니면 좀 계산은 더 하더라도 단순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2분의 1 마이너스. 자, MN이 같을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역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냥 곱의 법칙만 이용하면 되는데 MN이 같으려면 첫 번째 숫자를 아무거나 뽑으면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숫자를 아무거나 뽑아야 되니까 그 확률은 1이라서 곱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숫자를 얘를 가져갔다고 해. 그럼 나머지 5개 숫자 중에서 뭘 가져가야 되는 거야? A라고 무조건 같은 숫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번째 숫자는. 이해가요? 네 번째 숫자는 5개 중에서 무조건 이걸 가져가야 되니까 바로 A1과 같은 숫자 가져갈 확률 얼마다?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A라고 A4가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넷 중에 아무거나 A2가 가져가면 돼. 알겠어? 그럼 그 확률 여전히 1이니까 곱하나만 하고요. 그래서 A2가 아무 숫자나 가져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뭐랑 같아야 돼요? A5도 역시 A2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A5가 될 수 있는 수는 남은 수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죠, 그치? 그 셋 중에 A2하고 같은 수는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A5가 A2랑 같을 확률은 다시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A5하고 A2마저 같아버리면 당연하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A3과 A6은 자연스럽게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MN이 같아질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15분의 1이 됩니다. 15분의 1을 전체 1에서 빼서 나누기 2하면 어때요? 15분의 7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풀어도 상당히 쉽고요. 이걸 조금 더 단순하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잖아. 아니, 시험 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수 있잖아. 그래서 2중, 3중으로 좀 계산은 더 하더라도 단순한 풀이법을 좀 알아보자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M이 N보다 크다는 건 첫 번째 그냥 뭐다? 이러면 만사오케이야. A1이 A4보다 크면 그대로 끝이죠. 100이자리끼리 비교했을 때 얘 100이자리가 얘 100이자리보다 크면은 무조건 M이 N보다 큰 거잖아.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만약에 100이자리가 같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자리가 어떻게 돼? A2가 A5보다 더 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이 경우를 만족하더라도 M이 N보다 큽니다. 100이자리 같더라도 12자리가 더 크니까요. 됐나요? 이 확률 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102자리마저 같아? 근데 12자리마저 같으면 어떻게 될까? 아, 1의 더 크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그치? 앞에서 숫자가 두 개 같아버리면 남은 숫자 두 개도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 두 번만 구해서
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 확률 한번 세볼까요? 자, 이 확률은 그냥 간단합니다. A라고 A4가 이렇게 있는데 대소가 이렇게 정해질 확률인데 그냥 전체 경우수 A1 하나, A4 하나 고르는 전체 경우수를 생각해 보면은 그 경우수가 몇 가지죠? 6 곱하기 5에서 30까지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A1이 A4보다 크게 되는 경우수 생각해보자. 어떻게 클 수 있어요? A1은 2에서 뽑고 A4는 1에서 뽑을 수 있죠. 아니면은 A1은 어때요? 3에서 뽑고 A4는 1에서 뽑을 수 있고 A1은 3에서 뽑고 A4는 2에서 뽑을 수도 있죠. 각각의 경우수는 몇 가지야?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1도 역시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가지.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얘도 역시 네 가지가 되니까 전체 12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얼마가 됩니까? 5분의 2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A라고 A4가 같아야 돼요. 그럼 그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6 곱하기 5분의 일단은 1로 같을지 2로 같을지 3으로 같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그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만약에 1로 같다고 하자. 1 두 개를 A1 하나, A4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그 경우수가 바로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버리면 A1과 A4가 같을 확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 지금 A라고 A4가 만약에 3하고 3을 문제에 따라서 문제처럼 1하고 1을 다 가져갔다고 합시다. 1하고 1을 다 가져갔어. 그럼 남은 숫자가 어떤 숫자만 남은 거야? 2 두 개하고 3 두 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확률 구하고 싶은 거야? A2가 A5보다 클 확률,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럼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야? 4개 중에서 A, A5가 하나씩 가져가면 되니까 4 곱하기 3가지가 되고요. 그치? 그런데 A2는 반드시 어떤 걸 가져가야 돼? 이 넷 중에서 더 큰 수를 가져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경우수가 두 가지가 되고 그럼 더 큰 수 하나 A2가 가져갔다고 하자. 그럼 A5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 셋 중에 더 작은 수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그 경우수가 몇 가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확률 계산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래서 15분의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15분의 1과 5분의 1을 더하면 15분의 7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석대로 케이스 분류해서 문제 푸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푸는 방법도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8번 문제는 사실은 되게 어렵진 않은데 문제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 왜냐면은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요. S1하고 S2의 차, 그치? 그거를 OH 길이로 나눠주는 건데 물론 OH 길이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니까 이 OH 길이는 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S1의 넓이랑 S2의 넓이를 별개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저 멀리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1-S2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더해주세요. 알겠어? 그래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 뺀 거를 차라리 뭐로 생각하라? 이 넓이에서 어떤 넓이를 뺀 거?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뺀 걸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치? 그러면은 각각의 넓이 구하는 건 조금 더 수월한 편이거든. 자, 그래서 S1하고 S2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통적으로 더해서 이 부분의 넓이에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류의 문제 좀 다뤄보지 않았니? 이렇게 그림 그려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1은 지금 어디 HOQP 넓이에서 선생님 이 넓이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부채꼴 어떤 거 OBR 이 넓이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넓이는 다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큰 부채꼴에서 그치? AQP 내가 너희들이 너무 어린 학생 취급하고 있니? 과거의 어떤 향수를 살려보면서 이런 풀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 부분의 넓이는 뭘 제외하면 되겠어요? 바로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만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직각삼각형 넓이를 덜어낸다? AOH 넓이를 덜어내라. 그죠? AOH. 거기다가 얘는 그대로 부채꼴 어떤 거? OBR 넓이를 덜어내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S1-S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채꼴에 일단 반지름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 길이가 1이고요. 이 길이가 사인 세타고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그렇지. 코사인 세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채꼴의 전체 반지름은 얼마가 됩니까? 2 코사인 세타가 전체 반지름이고, 그리고 그 중심각이 세타가 되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r제곱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2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게 바로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야. 그죠? 거기서 뭘 빼준다?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봅시다. 직각삼각형 넓이는 밑변 길이가 코사인 세타고요. 높이가 사인 세타니까 바로 나오죠. 2분의 1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이 부채꼴의 넓이만 계산해 봅시다.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1이고요. 그 다음 뭐만 알면 되겠어요? 중심각만 알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중심각을 알아보려고 하니까 R이 지금 어느 점에 잡혀 있다고 해서 이 그 전체 PR을 어떻게 한다? 3대 7로 내분하는, 그치? 3대 7로 내분하는 지점에 R이 잡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P하고 이 O를 이어서 전체 중심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체 중심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역시 세타가 되겠고요. 요만큼이 전체 2세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전체 2세타를 몇 대 몇으로? 3대 7로 비례배분하자. 10분의 7만 곱해주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7세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이 중심각 크기가 5분의 7세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2분의 1 곱하기 5분의 7세타니까 10분의 7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S1-S2입니다. 자, 그래서 축하해들아 다 풀었어요. 얘를 뭐로 나눠줘라? OH 길이로 나눠줘라. OH 길이 아까 구했죠? 사인 세타라고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세타로 나눠주시고 다시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거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럴 때 제일 좋아. 식이 되게 복잡한데 계산이 팍팍 간단히 되잖아. 이때 이 카타르시스. 나만 좋아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 한번 간단히 해보자.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2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분의 세타가 그냥 1로 수렴하고요. 세타가 0으로 가면 코사인 제곱 세타 역시 1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분의 이거는 그냥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 역시 어떻게 되죠? 사인 세타 약분하시고요. 코사인 세타 1로 가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사인 세타분의 세타 역시 1로 수렴하니까 나머지 뭐만 남아? 마이너스 10분의 7만 남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 답은 얼마가 됩니까? 요게 지금 2분의 3이고 그래서 10분의 15에서 10분의 7을 빼주니까 10분의 8, 5분의 4 이 값이 바로 극한값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극한값의 몇 배다? 50배니까요. 바로 얼마? 4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4점짜리 풀이를 선생님하고 맞춰봤는데요. 항상 시험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점수를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 정리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7월에도 9월에도 수능 때도 좀 더 나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점수 어떻게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 나은 다음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